개인 통장까지 횡령. 박송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예, 맞습니다. 민사. 이 몇 달 전에도 이 두 형제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 계속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박송 씨는 친형 부부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라고 밝혀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지난달 22일에 이제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고요. 그 규모가 무려 116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제가 알기로 86억 원이었는데 30억 가까이가 늘었네요. 사실 이게 보통 처음에 이제 민사 소송을 딱 제기할 때는 이게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손해액을 86억으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인 통장에서 또 30억을 횡령했는 게 또 드러났는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구 취지 변경이라 그래서 86억에서 그 30억을 추가를 했는데 앞으로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이 형이 다른 불법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취 금액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 편취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송 씨가 법원에 제기한 이 친형 부부 명의 부동산 관련 이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네요. 재판에서 이긴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확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거기 소위 말하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걸 하는데 이미 80억 원을 청구를 하면서 80억 원 상당의 집이라든지 형의 집이라든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었고요.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처분금지 가처분도 하는데 그것도 뭐 받아들여졌고요. 다만 지금 청구 취지 확장하면서 30억 정도가 더 있습니다. 30억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재산이 있다 그러면 30억도 더 가압류 신청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백 변호사님, 이런 법원이 가처분 신청 다 받아준 거 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 형한테 뭔가 좀 문제, 이걸 뭐 대강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그러면 뭐 민사소송 별로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게 없으니까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걸 처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개인 재산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공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탁을 얼마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못 팔게 하는 대신에 이쪽으로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공탁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공탁하고 보증보험 공탁이 있는데요. 보증보험으로 100% 하면 사실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이제 그 원고 입장에 생각을 하면 신청인 입장에 생각하면 근데 이번에 이제 박송 측에서는 그 가압류나 가처분을 다 인용하면서 100% 보증보험으로 공탁이 나왔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일반 가압류 가처분보다는 좀 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형 측이 말이죠. 지난 5월에 그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때 그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는데 뭐 벌써 지금 한 2개월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뭐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그 뒤로는 이제 따로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사 소송 소식까지 알려졌는데도 딱히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섭섭함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일단 횡령 자체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그 형이 말이죠. 친형이 이 횡령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송 씨 입장에서는 이 지금 관련된 법인이 한 2개 있거든요. 그 2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박송 씨 100% 출연료로만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곳인데 법인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박송 씨 주장은 친형이 대부분을 횡령을 했다는 게 박송 씨 주장이라면 이 형 입장에서는 그 개인 통장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다. 박송 씨 개인 통장은. 그리고 관련된 모든 목돈 통장이나 그리고 관련돼서 잉여금 이런 거 전부 다 박송 씨 가지고 내가 어떻게 횡령하느냐. 나는 횡령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주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친형 하고 박송 씨하고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또 친형이 했었잖아요. 박송 씨의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뭐 망치를 들고 박송 씨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도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얘기까지 하고 말이죠. 이거 화해하기가 쉽지 않나 보이네요, 이거. 사실 소송까지 갔다는 게 전 되게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해야 되는 말인데 또 이 말이 사람의 감정을 가장 이렇게 북돋우는 게 야 법대로 해. 사실 어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아니라
법정으로 가는 게 저는 이게 원래 이제 좀 선진화된 그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절대로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한다는 게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저는 형제 간에 좀 이렇게 화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화해가 86억에서 청구 취지까지 확장되는 걸 보면 이제 법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 소식은 계속 뭐 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더 소개를 해드리죠.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